2교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질문 드리기 전에 성상영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상영 작가님께서는 네이버 웹툰 더 게이머의 스토리 작가로 활동하셨고, 네이버 시리즈에서 좌도방문, 마법사 2개 여행기, 의원 귀환 등을 집필하시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십니다. 또 고렘 팩토리의 대표로 계시기도 한데요. 이제 2교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작가님께 궁금했던 질문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고은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소설을 웹툰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소설을 웹툰화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뒷까지나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기 때문에 어떤 대사라든가 캐릭터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건 좀 딱딱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지문 자체에서 어떤 풍부한 묘사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분위기를 설명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사건이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웹소설들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딱딱하고 건조한, 무미건조한 그런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막상 웹툰화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영상화잖아요, 이게 웹툰화라는 게. 그렇게 되면 캐릭터가 생동감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액션이 엄청 화려한 그런 장면이다. 근데 대사는 되게 딱딱한 거예요. 뭐 소리치지도 않고 대사도 그냥 죽어라 딱 한마디만 하고, 그럼 얼마나 이게 웹툰적으로 봤을 때 재미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겠네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가 중요한 거고, 캐릭터가 중요하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대사가 중요하다. 대사가 아주 좀 톡톡 튀고 특별해야지 이게 웹툰화 했을 때 대단히 재미있고요. 캐릭터 성격도 당연히 대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그러면 확실히 대사를 통해서 성격이 드러나는 캐릭터가 중요하겠네요. 네, 다음 질문도 같이 드릴게요. 이번에는 김민형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소설을 웹툰화할 때 각색 과정이 궁금해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소설을 아까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설이란 건 지문이고 여러 가지 많은 장면을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독자분들이 설명을 하면서 알아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설명으로만 가득한 소설을 웹툰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웹툰에다가 설명글을 잔뜩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텍스트가 많은 소설들이 있고 그걸 이제 그래픽 노블이라는 형태로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를 들어 뭐 벽의 질감이 어떻고 건물은 어떻게 생겼다, 뭐 이거는 뭐 20세기, 19세기에 아주 오래된 고성처럼 생겼다, 이런 식으로 설명된 글을 웹툰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걸 일일이 다 그림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웹툰의 각색화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바로 그겁니다. 텍스트를 어떻게 하면 그림으로,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확실히 글을 그림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소설을 웹툰화 시킨다고 생각했을 때 글이라서 표현할 수 있는 묘사나 진행 방식 등을 웹툰화 시키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신기옥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소설의 웹툰화를 하면 각색할 경우에 어떤 작법, 이론 같은 부분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말씀드리면 방법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복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반복 작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한 페이지, A4 분량 한 페이지 보통 1000자, 숫자 1000개의 글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웹툰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이 1000자라고 하는 글을 조각조각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지면에다 이렇게 쫙 늘어놓고 그거를 일일이 한 번씩 다 그려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쓸만한 거를 넣고 쓸만하지 않은 거를 뺍니다. 반복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각색을 하는 사람의 역량이에요. 이 사람이 이 글을 어떻게 볼만한 영상으로 막 편집하고 만들 수 있느냐, 일종의 편집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조적인 과정이지만 편집적인 과정이기도 하는 거죠.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네네, 방법론적으로는 디테일하죠. 근데 이 중간에 들어가는 그 노하우는 말로는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네네. 전 강의에서 박이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얘기지만 이 노하우를 축적시키기 위해 필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독서입니다.
아, 네네. 네, 소설을 많이 보고 혹은 소설이 웹툰화된 작품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웹툰과 만화를 많이 본 분들일수록 이런 작업을 할 때 되게 유리해요. 노하우가 일단 기본적으로 쌓이기 위해서는 인풋 과정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많이 봤어야지 경험을 많이 했어야지만 숙련도라는 개념이 쌓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독서가 중요하다. 소설과 웹소설 그리고 웹툰을 많이 볼 것 그리고 그거를 일일이 분해해서 그림으로 편집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반복 작업해 볼 것.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저는 솔직히 평소에는 각색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작가님 덕분에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릴게요. 네. 정유진 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소설을 웹툰화한다고 했을 때 각색 작가가 있기도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글 작가, 각색 작가, 그림 작가 이렇게 총 3명이 작업을 하게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예, 그 질문하신 분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각색이라고 하는 작업이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설 원작자 같은 경우에는 각색하는 능력이 없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이게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 분류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거고 그거가 없는 분도 계시거든요. 혹은 잘 못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따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작가분 섭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설 작가, 각색 작가, 그림 작가 이렇게 세 명이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경우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런 경우 요새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웹툰 작가가 하고 싶은데 그림 작가입니다. 웹툰 그림 작가가 하고 싶은데 스토리를 짜는 능력은 떨어진다. 근데 그림을 그리는 능력도 좀 떨어진다. 하지만 나는 그 각색 능력은 있다. 그러면 이분이 각색 작가가 되시는 거죠. 아, 네네. 네네. 아, 정말 작가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다양하고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는 마일승님의 질문인데요. 네, 조금 사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네. 네, 그림 작가님과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게 좀 궁금하네요. 이거는 뭐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알고 지내던 어떤 그림 작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아, 네. 예,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더 게이머라고 하는 작품을 웹툰을 하고 싶어 했고 그거랑 같이 해주실 그림 작가분 소개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림 작가님을 구인이라고 하거든요. 이쪽 업계에서는. 그래서 구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지인에게 소개를 받는다라는 아주 그냥 평범한. 근데 평범하지만 이게 쉽진 않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알고 지내는 일단 그림 작가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림 작가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든가 아니면 뭐 알고 지내는 분이 그림 작가분들 사이에서 발이 넓든가 네, 인맥이 아주 넓으신 분이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소개받기 힘드니까. 그럼 두 번째로 이제 공고를 올려요. 구인 공고를. 네. 그림 작가분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 카페들이 존재하고 그런데 가보면은 이제 구인 공고란이 따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 나는 무슨 작가인데 내 작품을 그 웹툰화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그림 작가분을 구인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올리게 되는 거죠.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방법으로는 요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아예 웹툰 그림 작가분들이 모이는 회사가 존재를 해요. 아, 네. 요새는 이제 스튜디오라고 부르는데 웹툰 스튜디오 업체분들이 있고 그쪽에다가 접선을 해서 그 그림 웹툰 제작에 대해서 의뢰를 맡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작가님께서는 그럼 처음에 그림 작가님이랑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처음 알게 된 그림 작가님이요. 처음 알게 된 그림 작가님은 그것도 사실은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제 아내가 되는 사람도 사실은 웹소설 작가거든요. 근데 그 아내의 친구가 그림 작가였어요. 아, 네. 그래서 소개 받은 거죠. 아, 네. 이런 인연이 있으셨군요. 네, 정말 이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보면은 결론은 역시 아내를 잘 만나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매우 중요해요. 네. 네. 이어서 다음 질문도 드릴게요. 네, 심영남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그림 작가를 따로 구했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텐데 그 장단점이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어요. 그림 작가랑 스토리 작가가 따로 있으면
이제 스토리 작가 입장에서 봤을 때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든 질문이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스토리 작가 입장에서는 그림 작가를 따로 구한 장점을 따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스토리 작가를 한 이유는 그림을 사실 조금 이제 못 그리니까 나의 스토리를 그림으로 그려줄 분을 구한다라는 개념을 구하는 거거든요. 즉 스토리 작가는 그림 작가분이 없으면 웹툰을 제작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장점이나 단점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웹툰 자체를 제작을 못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건 역으로 생각해서 스토리 작가 입장에서 아니 스토리 작가 아니라 그림 작가분 입장에서 스토리 작가를 따로 구하는 거에 장단점을 차라리 논의하는 게 맞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역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스토리 작가는 그림 작가분 없으면 두 번만 드니까. 네네. 네. 근데 그림 작가분 입장에서 스토리 작가를 따로 구한다라고 했을 때 장점이 되는 거는 말 그대로 스토리를 짜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웹툰 작가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스토리를 짜는 작업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림 작가분들이 스토리 작가를 따로 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저희 웹툰 업계에서의 웹툰 기본 컷수는 70컷 정도로 요새 정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70컷을 그린다라는 게 이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예. 하루에 10컷씩 그려야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하루 10컷씩 그린다고 했을 때 7일 내내 일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요새 새로운 시대니까 주 5일제로 일한다고 했을 때 70컷을 주 5일로 일한다고 해도 하루에 한 13컷에서 4컷 정도는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그게 순수하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에요. 정말 좀 부담될 것 같네요. 네. 근데 거기서 스토리까지 내가 직접 짜서 그린다? 이 시간이 매우 부족한 거죠. 네. 그럴 것 같네요, 정말.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시간 대비 효율로 봤을 때 스토리 작가를 구하는 부분이 매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건 물론 이제 물리적인 측면이 거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스토리 자체의 흥행성을 스토리 작가는 스토리를 전문적으로 팠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림과 스토리를 동시에 한다고 했을 때 물론 많은 웹툰 만화가를 지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나는 웹툰 작가만 되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현업에서 있는 입장에서 보면 웹툰 작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이른바 흥행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인 거죠. 예,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흥행성이 사실 그림 문제 때문은 아니거든요. 보통 다들 스토리 문제 때문에 흥행이 이렇게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스토리 작가와 협업을 할 경우 흥행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딱 장점 말씀드릴 수 있죠. 물리적으로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스토리의 흥행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딱 두 가지. 네네. 예, 그리고 스토리 작가로서는 장단점이 없습니다. 스토리 작가는 그냥 그림 작가 없으면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토리 작가, 만화 작가 둘 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토리 작가로 많은 작품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림 작가로도 도전해보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셨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혹시 작가님 도전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욕심은 있었어요. 그림을 제가 직접 공부를 해가지고 해볼 생각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소설의 웹툰화에 대한 성공을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제가 원래 본직은 소설가였으니까요. 네네. 예, 그러니까 소설가로서의 스킬을 제가 이렇게 쭉 쌓아온 상황에서 그림을 같이 이렇게 쌓아나간다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 좀 많은 비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개인적인 작가적 욕심으로서는 그림까지 같이 할 생각은 존재는 하죠. 하지만 늘 비효율이라는 부분이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네네. 예, 회사 운영도 해야 되고 스토리도 짜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아직 웹소설도 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세 가지를 하면서 그림까지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따로 배우려고 하셨다고도 하시고 나중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스토리 작가님이 스토리 이렇게 잘 쓰시는데 만화까지 잘 그리시면 너무 불공평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어서 다음 질문도 드릴게요. 이번에는 김건우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더 게이머를 만들 때 큰 도움을 준 경험이 있었나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작가님.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아유, 잘 보고 있으시다니 감사합니다. 일단은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드릴 만한 거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일단은 웹소설 쪽 얘기를 지금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제가 본 지금 웹소설 쪽 정확히 말하자면 장르 소설에서 시작해서 지금 웹소설 시장이 된 거가 제 근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게이머에 가장 도움이 된 거는 어쨌든 소설가로서 제가 쌓아온 경험이 일단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더 게이머라고 하는 작품의 성향처럼 게임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혹은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아셔야 될 것 중 하나가 저희 웹툰과 혹은 웹소설을 보고 있는 독자분들의 주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게임이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네네. 게임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유행하는 컨텐츠고 이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즐기는 유희 컨텐츠로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리그 오브 레전드만 해도 지금 세계적인 규모의 대회가 열리고 그렇죠. 거기서 있는 프로게이머들 같은 경우엔 되게 유명하고 스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저희 웹소설과 웹툰도 즐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즐기고 있는 공통 분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웹툰을 제작했을 때 당연히 독자분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네네. 그래서 더 게이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게임들이 저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TRPG라는 종류의 게임들도 있고 MMORPG 종류도 있고요. 당연하게도 뭐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종류의 게임들도 마찬가지고요. 아, 사실은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깨달은 건데, 저도 게임도 좋아하고, 웹툰도 좋아하고, 웹소설도 좋아하거든요. 이 세 가지 공통 분모가 있다는 사실을 작가님 덕분에 이번에 깨달았네요. 아, 네. 다음으로 이소영님께서 특별히 소재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작가님께서 스토리 창작하실 때 영감을 받는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지 저도 궁금한데요. 특별한 비결을 위해서는 선입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제 다른 쪽 강의에서도 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선입관이 없어야 돼요. 선입관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컨텐츠를 마음을 열고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즐기는 마음. 네, 왜냐면은 즐기고 있다가 생각을 한 거죠. 아, 이거 내가 웹툰에서 쓸 수 있겠다. 웹소설에 쓸 수 있겠다. 왜냐면 웹툰과 웹소설의 가장 중요한 점이 공감이에요. 공감. 다른 어떤 대중들과 작가인 내가 공감하는 같이 공감해서 즐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컨텐츠가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내가 뭔가를 즐기고 있다가 아, 이거는 대중들 모두가 다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그거를 이제 적어놨다가 쓰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게임을 엄청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더 게이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게임을 많이 하니까 게임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즐기는 요소들을 제가 이렇게 담아두고 있다가 웹툰으로 제작을 하고 그래서 공개를 하고 독자분들이 그걸 좋아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도 드리도록 할게요. 악플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손지연 님이 여쭤봐 주셨는데요. 확실히 인기가 많아지고 관심을 받으면 악플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아, 그렇죠. 악플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그 작가들을 괴롭히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대처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강경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경하지 않은 온화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뭐 사실 이제 제가 이런 강의에서 이런 말을 하긴 합니다만 강경한 방법은 혹시 고소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제 이름을 좀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얘기지만 고소왕으로 좀 유명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저는 이제 굳이 참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강경한 방법을 이제 저는 주변 작가분들에게는 그런 걸 권유를 해요. 아, 네, 네. 강경하게 네, 고소를 해라. 네, 고소를 해라.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아주 조용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실 거거든요. 그것도 네. 그렇고요. 온화한 방법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라. 그리고 어차피 이제 악플들은 인기와는 상관이 없다. 작품의 흥행과 그런 거는 악플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정말 진실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 작품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플이 그렇게 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작품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작품이 성행성 면에서는 어쨌든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제가 자화조찬하기 좀 이렇긴 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자타공인 인기 있는 작가시죠. 네네. 물론 이제 이 작품의 인기가 저만의 혼자만의 공은 아니고 당연히 저와 같이 일을 해주고 계신 이 상하 작가님께서 아주 잘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런 방송에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네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온화한 방법으로는 바로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리플을 거의 보지 마시고 스트레스 해소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라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요가라든가 뭐 산책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게임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찾기 위해서 확실한 리프레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는데 휴식을 하려고 하면 뭔가 죄책감을 가져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죄책감을 가지는 게 문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휴식을 취할 때 나는 리프레시 나 자신을 가다듬기 위해서 쉬고 있다라고 개념 확실하게 잡고 더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네. 온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작가님은 온화하게 스트레스를 푸실 때 주로 어떤 걸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더 게이머 작가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게임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예, 게임을 아주 어마어마한 양으로 많이 하고요. 네. 다만 이제 하나의 게임을 깊게 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게임을 다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네, 확실히 게임만큼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것도 없죠. 네, 악플을 받게 되실 경우에는 굳이 거기에 막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고소를 하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온화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정남님의 질문입니다. 조금 긴데요. 네. 먼저 사연에 당첨되어 감사드립니다. 꾸준히 연재하시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연재하시면서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셨길 바라며 작가님 늘 화이팅입니다. 더 게이머 매주 잘 챙겨보고 있어요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작가님 인기가 정말 좋으시네요. 일단 덕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악플 아까 관련 얘기랑 네.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데 결국 이 작가라고 하는 생활이라는 게 반쯤은 공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쯤 공인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대중에게 노출된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연예인들처럼 뭐 TV에 나와서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작품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대중들과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는. 대중들 앞에 이제 나서니까. 네, 그렇죠. 그럼 대중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착한 분도 계시지만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이런 악플 같은 걸 다루는 형태가 다르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온화한 방법들을 추천드린 건데 그 온화한 방법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외부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부적인 이유로 발생한 스트레스가 존재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웹툰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스토리 작가가 그림 작가보다 물리적 노동 면에서는 확실히 적은데 문제는 심리적 노동은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놀면서도 이런 거죠.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이렇게 패드를 딱 쥐고 게임을 하고 있다고 치죠. 게임을 하면서도 어떤 게임 장면을 딱 보면서 저거 스토리에서 뭔가 쓸모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스토리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거의 이제 쉬지 않고 계속 스토리 생각을 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정신적 노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른바 번아웃 현상이라는 게 벌어져요. 번아웃 현상이라는 걸 한번 다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번아웃이라는 현상이 벌어지면은 이게 머리가 텅 빈 것 같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일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거의 밑바닥을 봤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아이디어가 고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 리프레시, 즉 자기 휴식 기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작가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저만의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1시간을 일을 하고 30분 정도 게임합니다. 네. 예, 저는 이걸 게임 뇌를 채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뇌가 게임을 필요로 한다 이거죠. 마치 식욕처럼 네, 게임을 그렇죠. 해야 하는 그런 욕구를 꼭 채워줘야 되는군요. 예,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저는 1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30분 정도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또 오래 하고 싶어져요. 아, 근데 그렇죠. 그걸 이제 중간에 딱 자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프로의 자세. 아, 네. 네. 1시간 역시. 일하고 30분 게임하고 다시 1시간 일하고 그 루틴을 돌릴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지속적인 작업을 돌릴 수 있는 이유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의 시나리오도 제작합니다만 웹소설 같은 경우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웹소설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5,000자 정도를 작업을 해요. 이 네. 5,000자라는 분량이 어떤 분량이냐면 이걸로 웹툰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제가 한 1년 전부터 간경화 때문에 웹소설 작업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 네. 건강이 중요하죠. 네네네. 근데 이제 보통 시나리오, 그러니까 스토리 작가분들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 작업을 하면서 멘탈 케어를 하는 방법을 모두 갖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웹툰 작가를 지망하고 계시다, 혹은 현업 웹툰 작가이신데 조금 뭔가 이런 작업에서 난항을 겪고 계신다라면 어떤 리프레시 방법을 하나 확실하게 마련을 하고 활동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장기 연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게임을 30분만 하고 딱 끊을 수가 있죠? 네, 정말 대단한 정신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존경스럽습니다, 작가님.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조원영님의 질문인데요. 작가 생활을 하는 것에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웹툰 작가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고 들어서요. 아마 이거 지망생분이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직업에 대해서 여쭤본 것 같은데 작가님 생각하시기에는 웹툰 작가라는 직업이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거는 사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저희 이제 줄여서 케바케라고 부르죠. 네. 그거 부르는데 이게 성향이 좀 맞아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자기 관리를 자기가 스스로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유망한 직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작가님처럼요.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자기 관리가 좀 안 된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쪽 업계 일이 힘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악플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도 대단히 큰 스트레스 중 하나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이게 관리가 안 되면은 결국 나중에 건강 관리 자체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말로 하면 뭐하지만 쓰러져요. 맞아요. 작가님도 아까 간이 안 예, 좋으시다고. 저도 간경화가 좀 안 돼. 물론 이거는 제 건강 관리보다도 제가 지방 많이 쪄서 네. 이런 것도 살 빼 들어가서 저도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 이게 살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외의 것은 좀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저도 네. 사실 제가 이제 소아마비형이라서 어렸을 적부터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힘든 게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쪽 그 웹툰 작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되게 필요한 거고 그게 안 되시면은 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기 관리 좀 되신다 그러면은 대단히 뭐랄까 경제적으로도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 되게 자유롭습니다. 아, 정말 좋은 직업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남들 일할 때 쉴 수 있어요. 그 정말 좋죠. 그래서 토일에 안 나가고 토일에는 일을 하고 월화수에 쉽니다. 왜냐면 월화수에 돌아다녀야 사람이 없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 사람 없을 때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제 건강 관리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비만도 조심하시길. 네, 이어서 다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도윤님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창작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때가 언제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가장 큰 거로 따지면은 뭐 순서를 따지기 어렵지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아주 세속적입니다만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가 가장 기쁩니다. 아, 공감합니다. 네, 이게 작품이 흥행을 하면 아주 큰 수익이 들어오고 이게 통장에 그 금액이 딱 이렇게 찍히고 마음이 흐뭇해져요. 네. 요새 이제 이쪽 저희들 사이에서 그걸 금융치료라고 부르거든요. 네, 맞아요. 전문 용어죠. 네, 전문 용어죠. 금융치료. 아주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게 있으면 멘탈을 회복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치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아까 어떤 질문 주신 어떤 다른 분들처럼 작품을 재밌게 보고 있다. 그 한마디가 되게 힘이 됩니다. 아, 네. 이거는 뭐 딱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작가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 작품을 정말 재밌게 봤다. 그 한마디가 엄청난 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미래의 창작자분들 이걸 보고 계시다면 나중에 꼭 작가님과 같은 이런 금융치료의 기쁨, 그리고 독자분들에게서 얻는 보람 같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받아봤고요. 2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강의 해주신 작가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 네.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은 창작자 여러분을 위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참여해주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웹툰 분야 전문가 멘토 특강의 마지막 시간이 진행되는데요. 최근까지 국민일보에서 만화는 시대다를 연재하신 한창환 세종대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웹툰 콘텐츠에 관심 있으신 분들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보경이었습니다.